68세 할머니의 반전 사랑, 75세 남편과의 이야기.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68세의 김미선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75세입니다. 혹시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이 공원에서 미선을 봐왔다고 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걸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진짜 이유가 있어요. 미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미선이 있었다. 미선은 깜짝 놀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건 제가 50년 전 대학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사진이에요. 기억하시나요? 1974년 봄, 대학 도서관에서요. 미선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시절 그녀에게는 짧지만 강렬했던 첫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설마 그가 바로 준호란 말인가? 준호 씨, 정말 그때 그 이준호 씨인가요? 법대생이었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미선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선이 있었다고 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당신이 이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준호는 미선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저 친구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이곳에서 만나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요. 미선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은퇴한 의사였다. 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고 했다. 미선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자신의 아이들과는 멀어져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선 씨, 내일 저와 함께 남산에 가시겠어요?
50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에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산에 올랐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미선 씨, 그때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8세의 나이에 듣는 사랑 고백이 이렇게 가슴 떨릴 줄은 몰랐다. 그녀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젊은 시절 못지않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호의 아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신다니요. 그것도 제3 목적인지 어떻게 아세요? 준호는 아들에게 미선과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다. 심지어 미선을 직접 찾아가 협박까지 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일까? 미선은 준호에게 연락을 끊었다. 준호는 매일 공원에 나왔지만 미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준호는 미선의 집을 찾아갔지만 미선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편 미선의 딸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우울해 보였다. 딸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미선은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아들의 반대까지.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몇이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의 격려에 미선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미 준호와의 관계는 멀어진 상태였다. 게다가 준호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미선은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준호는 미선을 보고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선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미선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의 아들이 들어왔다. 그는 미선을 보고 화를 내려다가 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멈췄다. 미선의 딸도 함께 왔다. 그녀는 준호의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응원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의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감사했다. 준호는 곧 퇴원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매일 공원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끔 자녀들도 함께 나와 산책을 했다. 큰 가족이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미선의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다. 공원에 작은 테이블을 차리고 케이크와 꽃을 준비했다. 자녀들도 모두 모였다. 미선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69세의 프러포즈였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은 파티를 원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다. 준호가 미선에게 오래된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50년 동안 써온 일기였다. 그리고 그 일기의 대부분은 미선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매년 당신의 생일에는 꼭 일기를 썼습니다.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미선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준호를 잊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그리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결혼식 날이 되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두 사람은 혼인 서약을 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특히 준호의 아들과 미선의 딸은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에 감동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매일이 새로웠고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준호의 심장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 미선은 준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준호를 위해 기도했고 정성껏 간호했다. 준호는 미선에게 미안해했다. 당신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미선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더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매 순간이 선물이에요. 수술 날이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준호는 미선에게 말했다. 사랑해요. 꼭 돌아올게요.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회복 기간 동안 미선은 한시도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것이었다. 70대의 신혼부부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젊은이들 못지않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날의 아쉬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선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요양원을 방문해 더 나이 든 어르신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도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미선에게 말했다. 당신들을 보니 나도 용기가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미선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준다는 것이 기뻤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혼 1주년이 되었다. 자녀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준호의 아들은 아버지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아버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미선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의 딸도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엄마,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더욱 행복했다.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준호가 미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준호가 직접 쓴 것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미선은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다니. 책은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두 사람은 방송에도 출연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준호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가끔 미선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미선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준호에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되살렸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남산에 갔던 날 당신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가끔 맑은 정신이 들 때면 미선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 하지만 사랑해요. 그것만은 잊지 않아요. 미선은 준호를 끝까지 돌보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도왔다. 그들은 교대로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보았다. 큰 가족의 사랑이 두 사람을 감쌌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미선에게 말했다. 미선아,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미선은 준호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요.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 더 오래 함께해요. 그날 밤 준호는 미선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미선은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짧지만 진정한 사랑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준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준호를 추모하고 미선을 위로했다. 미선은 준호가 남긴 일기와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요양원 봉사를 계속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했다. 5년 후 미선도 준호의 곁으로 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준호 씨, 이제 만나러 가요.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나란히 묻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손자들에게, 그리고 그 손자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미선과 준호의 손자들은 조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 시사회에는 미선과 준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요양원 어르신들, 공원에서 함께 산책했던 이웃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준호의 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아버지와 미선 어머니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미선의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미선과 준호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랑을 피워낸 것이었다. 공원에는 미선과 준호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68세와 75세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매년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 되면 많은 노인 커플들이 그 공원에 모여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축하했다. 한 노부부가 기념비 앞에서 말했다. 우리도 70이 넘어서 만났어요.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죠. 감사합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사랑은 나이, 성별, 인종을 초월해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미선과 준호가 다녔던 요양원에서는 매년 미선과 준호의 날을 만들어 기념했다. 그날은 요양원 어르신들이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다. 한 할머니가 이야기했다. 나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미선 씨를 보고 용기를 얻었죠. 지금은 여기서 만난 할아버지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 원장은 말했다.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미선과 준호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유산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미선과 준호 사랑재단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황혼 사랑학교였다. 노인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되고 때로는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개교식에서 준호의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는 늦게라도 사랑을 찾아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학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했고 실제로 많은 커플이 탄생했다. 그들은 모두 미선과 준호에게 감사했다. 한 신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다. 미선과 준호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 노인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노인들의 정서적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노인 커플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다. 미선과 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인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미선과 준호가 살던 집은 작은 박물관이 되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물건들, 그리고 준호가 쓴 일기와 책이 전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젊은 연인들도, 중년 부부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그들은 모두 미선과 준호의 사랑에서 무언가를 배웠다. 한 젊은 커플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처럼요. 박물관 관장은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사랑의 성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죠.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해외에도 알려졌다.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소개했다. 한국의 68세 할머니와 75세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5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미선과 준호의 사랑은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다만 해피엔딩이라는 점이 다르다. 미국의 한 방송에서는 미선과 준호의 자녀들을 초대해 인터뷰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지켜보는 것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준호의 아들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감동받았습니다. 부모님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선의 딸도 덧붙였다.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준호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세계 각국에서 미선과 준호 같은 노년의 사랑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노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다. 운에서는 세계 노인 사랑의 날을 제정했다. 미선과 준호의 결혼 기념일인 날로 정해졌다. 그날은 전 세계가 노인들의 사랑과 행복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운 사무총장이 기념사에서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들은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선과 준호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만들어졌다.
초연날 객석은 만석이었다. 관객들은 웃고 울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뮤지컬 연출가는 말했다.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주연 배우들도 감동을 받았다. 미선 역을 맡은 배우는 말했다. 미선 할머니의 삶을 연기하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요. 준호 역을 맡은 배우도 덧붙였다. 준호 할아버지의 50년 기다림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라워요. 뮤지컬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해외 공연도 이어졌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되었고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도 상연되었다.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평했다. 한국에서 온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준다. 사랑은 정말 영원하다. 미선과 준호의 손자들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들은 매년 공원에서 사랑 축제를 열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축하하는 축제였다. 한 손자가 축제 개막식에서 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축제에는 노래와 춤, 그리고 사랑 고백 이벤트가 있었다. 많은 커플들이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프로포즈도 이어졌다. 한 80세 할아버지가 75세 할머니에게 프로포즈했다. 미선과 준호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함께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축제는 매년 커졌고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말했다. 이런 아름다운 축제는 처음이에요. 사랑을 축하하는 축제라니 정말 멋져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학술적으로도 연구되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그들의 사랑을 분석했다. 한 심리학 교수가 논문에서 썼다. 미선과 준호의 사랑은 노년기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서적 성장과 친밀감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연령차별적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의학계에서도 주목했다. 한 노인병 전문의가 말했다.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선과 준호의 경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교육계에서도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를 활용했다. 많은 학교에서 그들의 이야기로 인성교육을 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이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사랑의 의미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한 중학생이 감상문에 썼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한다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종교계에서도 미선과 준호의 사랑을 높이 평가했다. 한 목사가 설교에서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조건 없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스님도 법문에서 언급했다. 그들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였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신보도 강론에서 말했다. 미선과 준호는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신성한 사랑입니다. 예술가들도 미선과 준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많은 그림과 조각, 시와 소설이 만들어졌다. 한 화가가 그린 68세의 사랑이라는 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었다. 그림 속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미선과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가는 말했다. 주름진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영원을 보았습니다. 한 조각가는 공원에 설치할 조각상을 만들었다. 두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나이든 몸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젊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시인은 이런 시를 썼다. 68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75년의 시간이 새긴 흰머리 사이로 피어난 사랑은 봄꽃보다 아름답고 여름 햇살보다 따뜻하며 가을 단풍보다 깊고 겨울 눈보다 순수했다. 소설가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편 소설을 썼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문학상을 받았다. 소설가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벽한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감정을 더 깊이 탐구했을 뿐입니다. 음악가들도 미선과 준호를 위한 곡을 만들었다. 68세의 세레나데라는 곡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작곡가는 말했다. 늦가을 같은 그들의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깊은 그런 사랑을요. 가수들도 미선과 준호를 노래했다. 한 가수의 50년의 기다림이라는 노래는 차트 1위를 했다. 가사의 일부는 이랬다. 5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제야 알았어요. 기다림도 사랑이라는 것을.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그들의 실제 모습과 인터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담겼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그 답을 삶으로 보여주었다. 미선과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미선과 준호처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혼자 살다가 여기서 친구를 만났죠.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미선과 준호의 자녀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모님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준호의 아들은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말했다. 아버지와 미선 어머니는 저에게 인생의 스승이셨어요. 그분들처럼 살고 싶어요. 미선의 딸도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말했다. 엄마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엄마가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손자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다.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부모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손자는 노인 복지 전문가가 되어 일하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모든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다른 손녀는 작가가 되어 노년의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미선과 준호가 다녔던 병원에는 미선과 준호 병동이 만들어졌다. 노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병동이었다. 병원장은 말했다.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노인 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병동에는 부부 병실도 있었다. 노부부가 함께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한 노부부가 말했다. 함께 아프고 함께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미선과 준호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미선과 준호가 자주 갔던 식당은 미선과 준호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주인은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특별석으로 만들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하세요. 미선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요. 식당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노인 대학에서는 미선과 준호의 사랑하기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사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기, 인내,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요. 수강생인 한 할머니가 말했다. 이 나이에 사랑을 공부한다는 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배워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요. 정부는 미선과 준호상을 제정했다. 노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노인 커플에게 주는 상이었다. 첫 수상자는 85세와 82세의 노부부였다. 노년기에 사랑을 하면 우울증이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미선과 준호가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사랑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사랑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다. 한 연구자가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랑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관련 법률도 정비되었다. 한 변호사가 말했다. 미선과 준호 덕분에 노인들의 재혼이 더 쉬워졌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생겼고요. 실제로 노인 재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선과 준호 이후 노인 재혼이 30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노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죠.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러브 해즈 노 에이지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캠페인 대표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 전 세계 노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에는 각국에서 노년의 사랑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미성과 준호의 사진이 상징처럼 사용되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가 말했다. 미성과 준호는 이제 전 세계 노인들의 아이콘입니다. 그들은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과학기술 발전에도 영감을 주었다. 한 IT 기업은 노인들을 위한 매칭 앱을 개발했다. 개발자는 말했다. 미성과 준호가 50년 만에 재회한 것처럼 기술로 더 많은 만남을 만들고 싶었어요. 앱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노인들이 앱을 통해 옛 친구를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한 이용자가 후기를 남겼다. 70세의 스마트폰 앱으로 사랑을 찾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미성과 준호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종교 간 대화에도 기여했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노년의 사랑과 행복에 대해 논의했다. 한 종교 지도자가 말했다. 미성과 준호의 사랑은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종교 간 협력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환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매일 산책했던 공원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환경운동가가 말했다. 미성과 준호의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사랑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공원은 영구 보존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녹지 공간이 만들어졌다. 시장은 말했다. 미성과 준호 덕분에 우리 도시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랑이 도시를 바꾼 것입니다.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버 로맨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경제 전문가는 분석했다. 노인들의 데이트, 여행, 문화생활 등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미성과 준호가 만든 새로운 경제입니다. 실제로 노인 대상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했다. 노인 전용 카페, 레스토랑, 여행사 등이 생겨났다. 한 사업가가 말했다. 미성과 준호를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노인들도 로맨스를 원한다는 것을요.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도시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노인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도시 계획 전문가는 말했다. 미성과 준호가 만났던 공원처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노인을 위한 공간이 늘어났다. 벤치가 많은 공원, 노인 커뮤니티 센터 등이 만들어졌다. 한 노인이 말했다. 예전에는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만날 곳이 많아졌어요. 미성과 준호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언론의 보도 방식도 바꾸었다. 노인을 다루는 기사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했다. 한 기자가 말했다. 예전에는 노인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다뤘는데 미성과 준호 이후로는 노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노인들의 성공 스토리, 사랑 이야기, 도전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 미성과 준호의 이야기는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니어 패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 패션 디자이너는 말했다. 미성과 준호를 보고 깨달았어요.
노인들도 멋지게 입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노인들을 위한 패션쇼가 열렸고 노인 모델들이 활약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70세 모델이 말했다. 미선과 준호처럼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체육 전문가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가 매일 산책했던 것처럼 노인들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요. 노인 마라톤, 노인 수영 대회 등이 개최되었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한 75세 마라토너가 말했다. 미선과 준호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뛰어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기업 문화도 바꾸었다. 많은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한 CEO가 말했다. 미선과 준호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 한 68세 재취업자가 말했다. 미선 할머니처럼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가족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많은 가족이 노인 어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 상담사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지지한 것처럼 많은 가족이 노인 어른들의 행복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가족 간 갈등이 줄어들고 소통이 늘어났다. 노인들의 의견이 더 존중받게 되었다. 한 아들이 말했다. 미선과 준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자원봉사 문화도 활성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했다. 자원봉사 센터장은 말했다. 미선과 준호가 요양원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인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노인들끼리 서로 돕는 봉사가 늘어났다.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문화가 생겼다. 한 봉사자가 말했다. 미선과 준호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주거 문화도 바꾸었다.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났다. 건축가는 말했다. 미선과 준호가 함께 살았던 것처럼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설계했어요. 실버타운, 노인 공동주택 등이 인기를 끌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노년이 주목받았다. 한 입주자가 말했다. 혼자 살 때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내요. 미선과 준호가 만든 변화예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기술 혁신에도 영감을 주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 개발자가 말했다. 미선과 준호가 50년 만에 재회한 것처럼 AI 기술로 잃어버린 인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음성 인식,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홈 등 노인 친화적 기술이 발전했다. 노인들의 삶이 더 편리해졌다. 한 이용자가 말했다. 기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미선과 준호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관광 코스가 생겼다. 관광 가이드는 말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미선과 준호의 공원, 식당, 남산을 방문해요. 사랑의 순례길이 된 거죠. 특히 노인 관광객이 늘어났다. 그들은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싶어 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말했다.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왔어요.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그들의 기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묘소를 찾는다. 꽃과 편지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한 방문객이 묘비 앞에서 말했다. 미선 할머니, 준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도 72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미선과 준호의 증손자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분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도전하는 사무료. 한 역사학자가 미선과 준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미선과 준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회학자는 덧붙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 제도, 문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선과 준호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나이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요.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매일 어디선가 새로운 미선과 준호가 탄생하고 있다. 오늘도 공원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미선과 준호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는 뜨겁다. 한 할머니가 옆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도 미선과 준호처럼 끝까지 함께해요. 할아버지가 대답한다. 그럼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다. 미선과 준호가 그랬듯이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마치 미선과 준호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